안녕하세요. 인생에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34쪽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 중 두 번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4쪽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작품 속 지위와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그림이 있죠. 노상 아련도라고 하는 그림과 가족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밑에 문제 보니까 1번 그림 노상 아련도에서 양반과 평민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써보자 그랬는데 누가 양반일까요? 아마도 말 위에 편하게 타고 있는 사람이 양반이겠죠.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여기 양반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 이 아래쪽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평민일 거예요. 평민. 양반, 평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고 2번은 그림 가족도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각각 누구일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자 가족도 사진을 보니까 아마도 요 가운데 있는 분이 가장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인 거 보니까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뒤에 요 어른 남녀가 부부 아마도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뭐 형, 누나, 동생, 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주변에도 또 이제 다른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삼촌이라든가 좀 작은 어머니, 고모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자식들로 보이는 뭐 사촌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족에 해당하는 뭐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언니, 형, 뭐 이런 여러 가족의 이제 구성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그림에서 얘기했던 뭐 양반, 평민,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각종 가족들, 뭐 할머니, 엄마, 아빠, 그다음에 형, 언니, 누나, 동생, 뭐 이런 그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지위가 될 거예요. 지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담당하는 것, 뭐 그런 게 역할이 되겠죠. 역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위,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5쪽 지위와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자, 교과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지위란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그랬어요.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고 해요. 그런데 지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지위에는 딸, 아들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귀속지위. 귀속지위라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니 딸이 된 거죠.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딸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아서 그냥 내가 딸이 된 거죠. 이런 게 귀속지위예요.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언니가 있고 내가 동생이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언니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 이게 귀속지위예요. 반면에 학생, 회사원과 같이 후천적으로 취득한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한다. 성취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건 성취지위라고 해요. 학생, 회사원 이런 거 다 성취지위다. 다 학교 다니는 거 아닌가요? 의무로?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학교 안 다닐래요. 학교를 안 오고
학교를 안 다니면 학생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자신의 의지로 학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의무교육이니까 잘 다니고 학교에 가서 잘 배워야지 해서 다니니까 학생인 거고, 난 학교 안 갈래 하고 학교를 안 다니면 학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성취지위라고 한다. 그래서 지위는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이 뭐냐, 지위에 대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이다 그랬어요. 각각의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맞게 해야 하는 행동 양식,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의 역할은 뭐냐, 사회에서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한다. 즉 학생이면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면서 학교의 규칙을 지키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행동 양식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사회선생님이니까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학생에게 맞는 사회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인 거죠. 역할. 그래서 각각의 지위에 대해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 그 지위에 맞게 해야 하는 행동, 그것을 역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에 대했고,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역할과 역할 행동이라고 나와 있죠. 역할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할 행동은 뭐냐? 자, 밑에 설명을 보면 동일한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해도 개인마다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른데, 개인이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역할 행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전부 각자 다 다르죠. 지금도 누군가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거기에 열심히 줄을 치고 필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과 귀로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 각자 다르게 하고 있는 공부의 방법, 즉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이게 역할 행동이다 이런 거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역할이죠. 근데 선생님마다 보면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죠. 다 똑같은 내용을 수업한다고 해도 수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게 역할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위가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개인이 하는 방식, 수행 방식을 역할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가운데 있는 스스로 탐구하기를 가지고 그 지위,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게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꽤 좋아하고 재밌게 본 영화인데 꽤 긴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일단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시골 청년 귀도는 숙부가 있는 이태리 로마로 향합니다. Si sono rotti i freni! Si sono rotti i freni! Ho capito! No, si sono rotti i freni! 이 시기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즘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귀도를 장군으로 오인한 마을 사람들. 그렇게 모두가 무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고 손을 씻으러 간 우물. 마치 운명처럼 아름다운 여인. 도라가 떨어집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벌에 쏘여 놀라 떨어진 도라. Bisogna levarlo. Si stenda, ci vorrà almeno una mezz'oretta. Ecco il passato, grazie, grazie. 독을 빼준 감사의 표시로 달걀을 주었죠. Arrivederci, Eleonora. I miei... 늦은 밤이 돼서야 숙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와본 도시에 푹 빠진 두 사람. urli, no? Che sei impazzito? Siamo... La chiave! 귀도는 이곳에서 서점을 열고 싶어 하는데 만만치 않았죠. Anni. Allora è meglio aprire la pratica. Il mio sostituto si rivolge a lui. Dottore Rossi, basta la firma, se no... Alle una qui si chiude, ha capito? Cerchiamo, scriva. Il sottoscritto, refice guido. 이거 더 어려워지겠네요. L'aiuto io, venga! Non l'ho fatto apposta! No, ci sono le uova! 그리고 운명처럼 초등학교 교사 도라와 또 마주칩니다. 귀도는 당분간 숙부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려 합니다. Cameriere, sì, ta, ta. Tu, ritorno. Po. Cameriere, sì, ta, ta, ta. Ritorno, ta. 그의 유쾌함에 숙부 또한 만족해했죠. 그날 밤 친구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Maria, la chiave! Oh, la faccio vedere, vai. 악연이 있는 공무원은 도라와 친분이 있는지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Arrivederci. Arrivederla, principessa. 이 사람은 퀴즈에 미친 레싱 박사입니다. L'oscurità. Più è grande e meno si vede. Soluzione, l'oscurità. 답을 알아내고 떠난 그의 요리는 장학사의 몫이 되죠. Arrivi, per favore silenzio, un po' d'attenzione. Fra poco arriverà l'ispettore del... 도라를 놀래켜주려 장학사 행세를 하는 귀도. Buongiorno, principessa. Lei è in regola col programma didattico in corso? No, dico domenica, no? È la festa della Madonna e Santa Maria. Che fa? Vado a teatro. 그는 다양한 민족에 대해 재치 있고 유쾌하게 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L'ombelico! Principessa, ci vediamo a Venezia. 극장에서 귀도는 온통 도라에게 꽂혀 있습니다. Ci sento solo da quest'orecchio io. 오페라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부모에 떠밀려 만난 남친이었고 레스토랑 매니저 모자를 훔쳐쓰고 도라를 찾아 나섭니다. Le chiavi della macchina, ma che sei? 남친 저와 똑같아 무작정 올라탄 도라. Capito che per farmi contenta ci vuole così poco. Un bel gelato al cioccolato. E invece a te? Ah! Buongiorno, principessa! 그날 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나갑니다. Si è rotta! Oh, Ma da quanto tempo sa guidare lei? ma io da 10 minuti... Principessa, c'è un lato... Prego, principessa. Dove siamo finiti? Ma ci siamo già... 사랑에 빠진 귀도는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보입니다. Principessa, lei è il culetto al vento, Maria, la chiave! 오늘은 그가 마치 마법을 부리듯 맞아떨어지는 Tempo dobbiamo 타이밍. prendere questo gelato al cioccolato. 7 minuti. 레싱 박사가 다가와 퀴즈의 답을 말해주죠. Principessa. È tutto bagnato. Maria! Manda 이번엔 qualcuno che 귀도를 dia un 위해 cappello 도라가 a questo 기도를 mio 해보는데 amico. 그때 마침 매니저도 그를 도와줍니다. 도라는 결혼 발표 파티에 가기 싫어 심퉁이 났는데 파티는 귀도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열렸죠. Cameriere, scusi, dov'è la toiletta? Diritto a sinistra. Dora! Aspetta, le faccio una sorpresa. 퀴즈를 내고 마을을 떠나는 레싱 박사. Non ci sono più. Chi sono? Bellissimo. Se fai il suo nome non c'è più. 케이크에 적힌 귀도의 단골 멘트. Buongiorno, principessa. 그 말에 도라는 온통 어딘가 있을 귀도만 찾고 있습니다.
Abbiamo deciso di sposarci entro l'anno. Siete tutti ufficialmente invitati.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귀도. 뇌의 99%를 차지했던 도라. Zio, come stai? 그는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서 키스를 하죠. Portami via. 파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케이크 등장과 마치 예정된 것처럼 이벤트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귀도가 들어와 도라를 태워갑니다. 뒤늦게 깨달은 남자는 또 달걀을 깨죠. 신분의 격차를 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린 두 사람. 분신과도 같은 아들 조수아도 얻었죠. 그들은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치즘의 영향으로 유태인 차별이 심해진 마을. Signori, venite, comodino, vieni, comodino. Buongiorno, principessa! 행복도 잠시 갑작스레 들이닥친 군인들은 귀도와 조수아를 끌고 가죠.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태인들. 귀도는 조수아를 안심시키려 소풍을 가는 거라 말합니다. Ma dove andiamo? Dove ci porta? 기차에 오르면서도 조수아가 눈치 못 채게 합니다. Voglio salire su quel...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가려 기차에 오르고 Mi faccia salire su quel treno. 그렇게 그들을 태운 기차는 어딘지 모를 수용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수용소에 도착했지만 아침이 되어서야 문이 열리고 도라를 불러 겨우 눈이 마주치지만 남녀 분리되어 수용됩니다. 아들을 달래기 위해 단체 게임은 하는 거라 말하죠. 1등 상품은 조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탱크입니다. 수용소에 지침을 전하러 온 독일군. 아들을 위해 앞으로 나간 귀도는 재치 있게 통역을 시작합니다. Noi facciamo la parte di quelli cattivi che urlano. Chi ha paura perde punti. Dragon, io stesso ieri ho perso 40 punti perché volevo a tutti i costi un panino con la marmellata. Sollte wirklich sein, ja, wenn zu dürfen. Keines alles. Dal Bigocchi. Lui di Fragole. 이 말로 인해 조수아는 한동안 안심하며 지내겠죠. 수용소의 일은 지옥 같았고 나고자는 총살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지쳐 돌아온 귀도. Ma quanti punti abbiamo fatto oggi? Oggi io 50. 자신은 굶고 아들에게 빵을 쥐어줍니다. Cosa? 나치는 일을 못하는 아이와 노인들을 죽일 계획이죠. La doccia. Solo che la doccia gliela fanno lì, nella camera a gas. Vai via, perché lo stai con gli altri bambini? Perché ho sentito dire che i bambini devono fare la doccia. Io non ho... Sconditi dietro. 다행히 조수아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샤워실로 끌려갔죠. Si è fatta male, signora? 수북히 쌓인 옷을 살펴보며 걱정하는 도라. 귀도는 용기 내어 도라에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Stanotte t'ho sognata tutta la notte. Mamma, vedete, il babbo mi porta in carriola. Se fai il mio 레스토랑에서 낸 퀴즈의 답을 말하며 빠져나갈 기회를 얻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조수아는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No, un uomo piangeva, ha detto che conosceva i bottoni e il sapone. Dai, quando hanno preso in giro, ma ci sei cascato. Basta, babbo, voglio andare a casa. Siamo stufati, Ciao. Ah, senti, quel carro armato lì, hai visto, è finito, è pronto. 다행히 귀도의 재치가 또 한 번 조수아를 안심시킵니다. Mi viene la febbre a 40. 레슬링 박사 덕에 장교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귀도는 뛰어노는 독일군 아이들을 보게 되고 외롭게 홀로만 지내던 조수아에게
다른 아이들 또한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 직접 보여주죠. Mach die Tür zu, hier bin ich. 하지만 독일군에게 발견된 조수아. 이제부턴 침묵 게임을 해야 합니다. 말만 안 한다면 조수아는 독일군 아이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방심한 사이인 터진 이태리어. Grazie. Wie hast du gesagt? 독일군 장교가 호출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그라찌에를 가르칩니다. Dottore, c'è anche mia moglie. 박사는 귀도는 신경도 안 쓰고 Grasso, grasso. 오로지 퀴즈에만 관심이 있었죠. Non posso spedire a lui il mio finché non risolvo questo. 탈출할 기회가 사라진 귀도와 고이 잠든 조수아. 수용소 밖에 울려 퍼지는 음악에 도라는 창문 밖 귀도와 조수아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깁니다. Ti sta sognando, Giosuè. Domattina viene la mamma. 그날 길을 잘못 들었던 귀도는 수많은 시체 더미를 보게 되죠. 얼마 후 전쟁이 끝나고 증거를 없애는 독일군. 더 늦기 전에 도라를 찾아 나섭니다.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i, vinto, eh? Vai, oh, tieni la coperta se c'è freddo. 안전하게 창고에 조수아를 숨기고 도라를 찾으려면 여장을 해야 하기에 담요가 필요한 Tu 귀도. non ti muovi, eh? Non uscire. Tu devi uscire. Senti, Giosuè, se io... 다시 한번 조수아에게 당부합니다. Ciao, ciao, vai. Cane, vai via, cane, vai via, vai via, vai via, vai via. 어둠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라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Dora, Dora. Dora! Sono io, Dora! Chi è? No, non è lei! 그러다 안타깝게도 도라의 얼굴을 못 보고 발각되고 맙니다. Bewegung. Geh. 마지막까지 조수아를 위해 우스꽝스럽게 걷는 귀도. Geh doch! 다음날 패배한 독일군이 떠나고 살아남은 유태인들도 떠나자 창고 밖으로 나오는 조수아. 그리고 조수아 앞에 아빠가 말했던 진짜 탱크가 나타납니다. Questa è la mia storia. Questo è il sacrificio che mio padre ha fatto. Questo è stato il suo regalo per me. Abbiamo vinto! 네, 모두 잘 봤죠? 그러면 밑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도와 도라, 조수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에 각각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를 한 다음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로 구분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럼 위에 글을 한번 읽으면서 기도, 도라, 조수아 각각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930년대 말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귀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귀도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이탈리아인 도라. 여기 동그라미로 할까요? 기도니까. 그 다음에 도라는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이탈리아인이에요.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하여 아들 조수아를 얻었다. 조수아는 아들이에요.
네모. 아빠가 된 기도는 아빠죠. 아빠가 된 기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책방 주인이 되어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독일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따라 기도와 조수아는 유대인이에요. 기도도 유대인, 그의 아들인 조수아도 유대인. 도라는 이탈리아인이었죠.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불행이 시작된다. 기도는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어린아들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조수아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의 놀이라고 속인다. 기도는 조수아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0점을 제일 먼저 따는 사람이 1등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조수아는 기도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다. 기도는 독일군에게 잡혀 처형당하러 가는 순간까지도 조수아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는 놀이일 뿐이니 너는 그 쓰레기통 안에 끝까지 숨어 있으면 된다고 안심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밑에 귀속지위, 성취지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돼요. 우선 기도는 동그라미 했죠. 식당 종업원은 성취지위죠. 식당 종업원은 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니까 식당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나 식당에서 일 안 할래. 그럼 식당 종업원 안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취지위. 그 다음에 아빠가 됐다 그랬죠. 아빠, 귀속지위일까요? 성취지위일까요? 이것도 성취지위죠. 왜? 내가 결혼을 해야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을 못하면 아빠가 될 수 없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야 아빠가 되는 거죠. 자식을 못 낳으면, 안 낳으면 아빠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지위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그냥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한국인 할래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귀속주의다. 그 다음 도라는 초등학교 교사는 성취주의죠. 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다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성취주의. 반면에 이탈리아인은 내가 태어나니까 이탈리아인이 된 거잖아. 이탈리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인이 된 거. 이런 건 귀속주의. 그 다음 조수아는 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아빠는 내가 결혼을 하나 안 하냐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아들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딸이나 아들은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면서 나 아들 할래요, 딸 할래요 고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속주의. 그 다음에 여기도 유대인, 아빠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 그래서 귀속주의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거. 그리고 성취주의는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을 성취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도는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하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써보자 그랬어요. 기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이 게임인 척 연기를 하면서 결국엔 죽었죠. 처형을 당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놀라지 않고 겁먹지 않고 잘 숨어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만약에 나라면 내가 기도로서 아빠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36쪽 역할 갈등의 의미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할 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우선 스스로 탐구하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동시에 여러 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랬어요.
자, 지위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맞는 역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가지 지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각의 지위마다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하나고 혼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시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김 과장,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 거 있지 않았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아, 회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준비 잘해달라, 이런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얘야, 지훈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빨리 와봐야겠구나. 아마도 할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온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역할인 거죠. 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면, 자,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에선 애가 아프다고 병원에 와봐야 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때 회의도 하고 병원도 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죠. 회사원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되는 거죠.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정답이 없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개인의 어떤 기준과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한 회의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될 회의인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회의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픈 것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아픈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아픈 건지, 그리고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여기 할머니가 그래도 계시니까 계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봐줄 사람도 없는 건지, 회의도 회의 진행하는데 내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우선하는 걸 선택을 하겠죠.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게 답이 맞는 것도 없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그 각각의 역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면 위 상황은 어떤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인지 써보자. 회사원으로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2번, 만일 나라면 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건지 밝히고 그 까닭을 써보자. 자,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회사원의 역할이 우선될 수도 있을 거고 엄마의 역할이 우선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어느 걸 선택할지, 이건 각각의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음 3번, 위와 같이 여성의 역할들이 충돌하는 현상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어떤 관련인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뭐 저출산 현상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여성이 엄마의 역할과 회사원의 역할을 같이 하기 힘들어지고 역할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저출산에 더 강하게 만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회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저출산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역할 갈등이 뭐냐. 자, 밑에 본문에 보면 사회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도 많아졌어요. 이에 따라
개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사람은 지위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의 지위에 맞는 역할들이 다 요구돼. 그 역할들이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할 수 없을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럴 때를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나와 있는데 역할이 많아요.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산악회 총무도 하고 있고 장남이기도 하고 영업부 부장이기도 하고 20년지기 친구기도 해요. 그런데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년지기 친구가, 오래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날이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 생신하고 겹친 거죠.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부모님 생신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날이 오랫동안 산악회 하고 있는 이 산악 동호회에 산을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 회사에서는 마침 그때 외국의 회사에서 계약해야 되는 2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 외국 손님이 와서 내가 거기서 그 손님과 함께 계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막 겹치면 과연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고 해야 할까 고민되는 거죠. 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그 다음에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잘 찾아서 시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탐구하기에 보면 그 몇 가지 역할 갈등의 사례들이 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고 해결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상황은 천주교 성당 안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살인했다고 밝힌 살인범과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신부가 있다. 경찰은 신부에게 와서 범인에 대해 묻는다. 신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해성사는 자신의 어떤 잘못 같은 것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죄를 뉘우치고 하는 건데, 그런 신부님들이 듣고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고 보장이 돼야 돼요. 이걸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신부로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살인범으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이 사람이 살인범인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신부는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켜야 될 거냐, 아니면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살인범을 신고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갈등이 되겠죠. 이런 게 역할 갈등. 자, 두 번째, 기자 조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궁궐에서 탈출한 N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종을 보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조. 하지만 N공주가 가까워지며 그녀의 친구가 된다. 특종을 보도해야 할까? 그녀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할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왕이 없지만 몇몇 나라들은 상징적으로 왕이 있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왕실의 딸인 공주가 몰래,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처럼 변장을 하고 밖으로 나온 거겠죠. 궁궐을 나와서 밖에 돌아다닌다. 우연히 만난 거죠. 그래서 기자야, 공주가 밖에 나와서 다닌다? 이거는 아주 특종거리가 되겠지. 아주 좋은 기사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어. 친한 친구로서 과연 이런 사생활을 보호해 줄 거냐? 아니면 기자로서 이걸 널리 알릴 것이냐? 두 역할 사이에서의 갈등, 기자로서의 역할과 친구로서의 역할,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교사로 근무하는 갑은 중학교 3학년 다닙니다. 졸업식 날은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하지만 그날은 자신의 아들이 졸업하는 날이기도 하다. 혼자서 아들을 키운 교사 갑은 아들이 졸업식에도 가고 싶다. 갑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졸업식, 당연히 졸업식에 참석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졸업식을 치르고 사진도 찍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 아들도 중3 거기다 졸업을 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가서 우리 반 아이들과 졸업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갈등이 되는 거죠. 둘 다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 둘 다 갈 수는 없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겠죠. 이런 것들이 역할 갈등, 엄마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학원에 가기 싫은 중학생 을은 학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엄마의 말이 머리에 맴돈다. 하지만 같이 배구를 하자고 부르는 친구, 학원을 빠지지 말라는 엄마의 문자, 을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자, 엄마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 라고 했고, 친구는 야 같이 만나서 배구하고 놀자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은 딸로서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로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할 것인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딸로서의 역할과 친구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할 갈등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아주 많은 지위를 갖게 돼요. 특히 현대사회로 올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지위를 갖게 되고 그 지위에 따른 역할들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역할 사이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역할 갈등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 역할 갈등을 잘 해결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잘 대처하는 것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